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까지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것들을 많이 여쭤봤다면 오늘은 미국과 영국이 진짜 좀 협상에 좀 타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그걸 먼저 여쭤볼게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가뭄 끝에 단비라고나 할까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 관세 폭탄이 터지고 전 세계가 사실상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관세를 둘러싼 전쟁 상태로 들어갔었는데요. 네. 이 화해를 상징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밝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전격적으로 이 무역 협상에 합의했다라고 백악관이 발표했는데요. 이 영국의 총리가 직접 백악관까지 가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이제 잘 지내보자 그러면서 서로가 카드도 내놓고 중대한 합의를 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나라들 간의 관세 전쟁에서 합의의 실마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합의의 신호탄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뉴욕 증시도 뭐 크게 오르고 현재 기대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합의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합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미국이 영국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 관세 폭탄 중에서 일부를 철회한 겁니다. 이를테면 자동차의 경우에 25%를 때리고 있는데 이걸 10%로 깎아주겠다. 예. 이제 27.5%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기존 관세율을 더하면 25% 플러스 2.5%에서 27.5%인데 그걸 10% 낮춰줍니다. 그다음에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같은 거는 아예 한 푼도 관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겠다. 이 세 품목만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양보인데요. 그러나 상호 관세라는 거,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때리고 있는 이 상호 관세는 단 한 푼도 깎아주지 않았습니다. 10% 그냥 매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보편 관세인 상호 관세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깎아주지 않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고요. 일부 품목에 대해서 일단 관세율이 낮아졌습니다. 대신 그러면 영국은 미국에 대해서 어떤 양보를 했느냐? 미국이 팔고 싶어하는 농산물, 에탄올 이런 게 지금 영국으로 제대로 팔리지 않고 또 통관 검사 이런 게 걸리는데 이것을 통관 심사 이런 걸 대폭 완화해서 에탄올 농산물 등이 팔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이어서 영국은 보잉이라는 항공사, 미국 항공사입니다. 예. 그 미국 항공사의 비행기를 사가겠다. 사실 지금 유럽에도 항공사가 있어요. 에어버스라고. 그게 바로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출자해 만든 영국 항공사인데 우리 영국 비행기 안 사고 유럽 비행기 안 사고 대신 미국 거 살게. 그러면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뭐 상당한 한쪽은 관세율을 낮추고 한쪽은 실질적으로 물건을 더 사는 이런 빅딜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미영 간의 협상 결과가요.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주에 열리는 제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 이 자리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물꼬를 텄다는 면에서요. 영국과 미국의 합의, 다른 나라의 관세 합의에서도 뭐 상당히 참고도 되고 또 타결로 가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예. 중국과 미국은 미국과 영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선 미국이요. 영국에 대해서 때린 관세는 기본적으로 10%였습니다. 예. 전 세계에 때린 관세 중에 가장 낮은 관세였어요. 그러니까 10%를 가지고 조정하는 것은 좀 쉽겠죠. 그다음에 영국도 미국에 지금 무역 흑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오픈 게임이나 예. 거의 충돌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빨리 협상이 타결됐다 볼 수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는 145% 관세를 때려놓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맞대응 관세는 125%고요. 이 정도면 영국의 약 14배, 15배다. 그 밖에도 많은 보편 관세, 또 품목별 관세, 펜타닐 관세
엄청난 그 관세 폭탄들이 많이 있고 또 중국도 여기서 많이 보복을 해서 비행기를 안 사온다든지 중국 농산물 지금 수입 금지 이런 메가톤급 서로가 보복에 보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영국 모델로 해결될 수 있을까? 저는 영국 모델은 하나의 그냥 오픈 게임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중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은 전혀 다른 틀에서 매우 심각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쉽게 이해하면 영국과 미국은 조금 더 협상하기 쉬운 상태에서 협상을 한 것이고 미국과 중국은 워낙 그 의견 차이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또 러시아랑 어떤 경제 협력을 더 강화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또 불편한 시각을 드러낼 수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푸틴과 시진핑을 만나면 한 바퀴 돌려서 트럼프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스위스에서 이번 주말에 협상을 하는데 예. 협상을 하는 동시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직접 러시아로 날아가서 사실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과는 각을 세우고 있는 경쟁 상대인데 두 경쟁 상대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의 경쟁 상대들이 이 둘이 뭉친다는 것만으로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부담이에요. 사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는 중국은 견제하고 러시아는 좀 끌어들인다 하는 그런 사실 그 비밀 스트레지 전략이 있어요. 그런데 시진핑이 그걸 알고 바로 러시아로 찾아가서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똘똘 뭉쳐서 미국과 대응하자. 이것은 강력한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있는 스위스에서의 무역협상 그렇게 쉽게 양보 안 할 거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시진핑의 경고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 푸틴과 시진핑이 정상회담 끝나고 한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무역 결제 수단으로 달러 쓰지 말고 우리 돈 쓰자라고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달러 기축 통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거 용납하기가 감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굉장한 도전이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터 어게인 미국을 위대하게 했는데 그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가장 큰 축이 전 세계가 어느 나라에서나 달러를 쓰는 이 달러 기축 통화 이것을 지금 시진핑과 푸틴이 도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기축 통화에 도전해서 자기 나라 통화로 돈을 쓰면 관세 폭탄을 10배로 더 때리겠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상태인데 시진핑과 푸틴은 마치 트럼프 보란 듯이 한번 할 테면 해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거야. 그래서 이 관세 전쟁 쉽사리 끝날 것으로 그렇게 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소식도 좀 살펴볼게요. 지난 3월 경상수지가 91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2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반도체 수출이 특히 회복세가 눈에 띈다고 하는데 이 반도체 관세도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가 내수는 부진하고 GDP도 좀 안 좋지만 그러나 우리 경제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대외거래, 수출 이런 쪽에서는 지금 여전히 호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경상수지라 하면 수출 수입에다가 서비스 수지, 배당 수지를 모두 합한 우리나라 경제 거래에 실물이 주고받는 모든 거래의 수지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흑자를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외국과의 거래에서 돈 벌고 있다는 겁니다. 예.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GDP도 오르고 우리 국민 소비 생활 또 향상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우리 입장에서는 든든한 소식입니다. 특히 3월 달에 통계를 보면요. 반도체가 다시 늘어났거든요. 반도체 수출이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는 재작년의 경우에는 반도체 단가가 워낙 많이 떨어져서 많이 팔아도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도체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엔비디아가 쓰는 것은 시스템 반도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 이것은 세계 최대입니다.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에서 가격이 회복되고 그럼으로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매출이 늘어 그것이 수출로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수출, 한국
아직까지 대외 거래 수출은 살아있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편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50억 달러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까? 예, 이 외환 보유고라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대외 결제량으로 비상시에 대비하고 있는 달러나 금, 뭐 미국 국채 이런 건데요. 이 외환 보유고가 많으면 우리나라 국가 부도 위기를 상쇄할 수가 있습니다. 행여 우리가 돈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외국인 자금이 이탈한다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국가 안전도의 상징인데 요게 최근 들어서 좀 줄었어요. 현재 지금 4천억 달러 예. 요 선 거의 육박을 했는데 현재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4천억 달러가 마지노선이다. 4천억 달러 이상은 돼야 우리 안전하지. 이런 도구마 하나의 그 관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에 4천억 달러라는 외환 보유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서로 4천억 달러 이하로 간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외환 위기로 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다만 그러나 4천억 달러 이하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경상수지, 우리나라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서 지금 외환 보유고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국민연금하고 스와프 그런데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환율 방어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생긴 현상인데 지금 환율이 급격하게 원화 강세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외환 보유고 크게 걱정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 이런 일은 없도록 우리가 만전에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만은 외환 보유고 때문에 우리가 놀라거나 그것 때문에 4천억 달러 이하로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국가 위기가 오는 거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SKT텔레콤의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변경을 할 때 위약금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SKT 입장에서는 위약금을 면제하면 최대 7조 원의 손실이 나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SKT 사태가 사실 어느 정도 해킹을 당했는지 아직은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하고 또 유심도 바꾸고 이렇게 하라는 게 SK 측의 얘기인데 바꿀 유심이 없잖아요. 예. 국민들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럴 때 제일 좋은 수단은 번호 이동입니다. 통신사 바꿔버리면요. 그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바로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이게 못하고 있는 게 SK텔레콤에서 위약금 물린다. 그런데 지금 약관에 보면요. 회사의 규칙 사유로 해서 그 번호 이동을 할 때는 위약금 물리지 않는다. 분명히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안 해준다. 그런데 이제 SK 측에서는 회사의 규칙 사유가 어디까지 있느냐. 이거 법률적으로 좀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한꺼번에 다 빠져나가면 SK 같은 통신회사는 사실 고객, 가입자가 회사의 자산입니다. 가입자가 많이 빠져나가면 위약금도 못 받게 되는 그것은 사실 작은 문제인데 약 한 500만 명 정도나 1000만 명 빠져나간다 그러면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끝까지 버티겠다 이러는데 이 모습이 참 앞서가는 회사로서 좀 모습이 좋지 않고 예. 고객의 불편을 그렇다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좀 다른 카드라도 좀 만들어 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최태원 회장도 청문회도 나오지 않고 SK텔레콤 측에서 좀 대응이 소극적이다라는 그런 국민적 지금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심 교체해준다면 가입자 이탈도 좀 많이 줄어들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경제 읽기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